자, 믿음의 강님, 존보사랑님, 황금만당님, 존보사랑님, 월가님, 반갑습니다. 금강리님, 140458님. 이탈리아 쪽에서 유럽 지역은 코로나가 많이 좀 꺾이고 있어요.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주춤하면서, 사회경제 시스템 재가동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스페인은 22만 명, 이탈리아가 19만 명, 프랑스 16, 독일 15, 영국 15만 명 정도. 굉장히 많죠. 터키가 11만 명.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2만 6천 명, 진짜 많습니다. 스페인이 2만 3천 명 정도.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제 유럽은 한풀 꺾이는 모양이다. 그래요? 꺾이는 모양이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확진자가 1,700명까지 내려갔는데, 2,000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일주일 전에 6,500명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일주일 전에 대비해서 하루 확진자가 4분의 1 수준이다. 우리는 좀 생소하죠? 생소합니다. 우리는 많이 확진자가 최고를 기록했을 때가 800명대였는데 800명인데 6,000명이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감이 잘 안 오죠? 자, 스페인도 2,000명대로 내려왔다 그럽니다. 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봉쇄 완화 조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탈리아는 27일 날 어제죠. 크라이슬러를 비롯해서 자동차 수출 기업들 또 건설공사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했다. 예, 다음 주 5월 4일부터 5월 4일이니까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는 대부분의 제조업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도매업종도 영업을 시작했다. 또 다음 달 18일에는 일반 상점이 6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술집도 문을 열 예정이다. 음식점과 술집이 문을 늦게 여네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4명이었고 그래서 해외 유입이 12명, 지역 발생이 2명. 많이 줄었죠? 이제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 2명 정도면 이제 뭐 거의 견딜만 하지 않냐?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소멸된 게 아니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그 31번 환자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사람의 슈퍼 전파자가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을 놓거나 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자, 국제유가가 장중에 20% 이상 급락을 해놓은 모습. 어제 밤에는 많이 급락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3.4% 하락한 13.28달러에 마감됐다. 3.4% 하락한. 그래서 어제 밤에 봤을 때는 국제유가 또 내려가는구나 했는데 다행히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23.51달러. 뭐 비교적 뭐 좋은 흐름이었고요. ETF 이번에 유가가 하도 등락을 하니까 5월물에서 워낙 된통 당해가지고 6월물도 조기 청산하려는 ETF 조기 청산 움직임이 좀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6월물 버리고 7월물로 빨리 넘어가자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장중에 유가가 확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뭐 이런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손절매겠죠. 손절매 마지막 매물 틀어 나가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고 일단 5월 달에 경제 재개가 되면서 유가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좀 살아나겠죠. 수요 살아나는 모습 나오겠죠.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졌다. 원유 채굴 장비 가동이 작년도 약 800개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300개다. 300개대로 내려왔다. 378개라 그래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고.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오펙과 러시아가 5월부터 본격 감산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970만 배럴인가요? 그리고 감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급은 감산이 되고 수요는 늘어나고 해서 본격적으로 유가가 좀 살아나는 모습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는 약보합이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좀 올랐었는데 말이죠. 약보합인데 오늘은 팡류 중심으로 내렸습니다. 팡류. 그래서 팡류가 오늘 구글이 실적 발표한다 그래요.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도 구글이 내리니까 나머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다 같이 똑같이 내렸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견조했으니까 매물 나오는 모습이다. 그리 볼 수 있겠고, 포드와 GM, 이태리에서는 이제 크라이슬러가 공장 가동을 재개한다 그러는데, 미국의 포드와 GM도 5월 18일부터는 공장 조업을 시작한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각 지역의 미국의 그 경제 재개 움직임, 이게 이제 또 재료가 되고 있고, 자, 뉴욕과 캘리포니아, 뉴욕은 가장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왕성한 데인데, 이 뉴욕도,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이제는 경제활동 재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활동 다시 하겠다.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가 된다면, 이제, 유가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코스피가 어제 11포인트 올랐습니다. 1934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61선 돌파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그랬죠? 돌파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61선까지 왔습니다. 61선을 돌파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한방 물러나서 21선까지 갔다가 할지 아니면은 바로 돌파해서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어제의 돌파는 돌파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약한 돌파였고, 그래서 오늘 갭 돌파가 나오면 좋은데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좋은데 현재 뭐 뚜렷한 호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갭 돌파나 장대 양봉 돌파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돌파가 나오면 이제 2000포인트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오늘 뭐 연휴 전날이고 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또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보자고요. 좀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볼 때에 너무 강하게 매수보다는 좀 한 발 물러나가지고 시장 좀 관망하면서 어차피 이제 연휴 전날이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매수는 후반에 하시면 됩니다. 후반에. 오늘 매수는 이제 연휴 후를 갖다가 노리는 매수니까, 오늘은 2시 반 이후에, 오후 2시 반 이후에, 2시 30분 이후에 매수하자. 자, 아침에 매수하나 2시 30분 후에 매수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시 30분 이후에 매수한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은 그래, 여우가 2시 30분 후에 매수하자 그러니까 그래 그때까지 일단 참아야지 하다가, 하지만 사실은 이제 또 장이 시작되면은 아침에 올라가는 종목 보이면은 또 나도 모르게 사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식욕을 갖다가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식의 매수 욕구도 주체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은 2시 30분 정도, 오늘 별로 뭐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 30분 이후에 매수하고, 또 이제 5월 4일이 징금달이 아닙니까? 징금달이. 5월 4일날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5월 4일도 징금달이니까, 오늘과 5월 4일날 이틀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겠다. 이런 제 마음이 딱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6일 이후에, 어린이날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6일 이후에 쭉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그때는 아마 올라갈 거라 보여져요, 현재는. 근데 또 뭐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오후에 사고, 5월 4일날, 추가 매수하겠다 하는 마음인데, 만약 그 사이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5월 4일날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대응하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고, 어제까지도 외국인들은 매도예요. 매도가 약화되긴 했지만 매도입니다. 어제 1267억 매도를 했어요. 기간은 238억 순매수, 조금 매수다.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들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 강도가 약화되었다. 이건 참 좋은 부분이에요. 자, 어제는 말이죠. 좀 올라간 종목이 백화점주들, 롯데쇼핑 7%, 현대백화점 7%, 신세계 3%. 그동안 많이 내려왔죠. 또 호텔힐라도 이제 뭐 면세점도 안 됐지만 또 객실도 안 좋았고, 그래서 주가가 약했는데, 또 투어주들은 많이 피해를 받고 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카지노도 안 됐겠죠. SM 같은 엔터테인먼트도 안 됐는데, 이런 것들 코로나 피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 강한 되돌림 보였다. 아마도 오늘도 이 코로나 피해주들은 강한 되돌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될 대상은 역시 코로나 피해주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봐서 주가 많이 내려왔던 종목, 이런 종목이 우선 매수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IT 종목군들은 오늘도 그렇게 내려가진 않겠지만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 중심으로 매수하자는 거고요. 롯데는 이제 신동빈 회장, 신동주 회장이 서로 또 싸우면서 롯데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추진 소식으로 어제 DPC 또 LB세미콘 이런 데가 이제 상승을 보였고,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엔터테인 종목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특징적이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차트 잠시 보시면은, 자, 국제유가 차트인데, 요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21%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플러스 7%까지 갔었어요. 마이너스 21%, 플러스 7%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굉장히 그 등락을 하는 모습인데, 마이너스 2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는 아주 좀 이렇죠. 그 이유는 이제 요런 이제 장대 봉이 있기 때문에, 이 표시가 좀 상당히 이상한 차트가 됐어요. 자, 어쨌든 유가는 아직 21선 위로 못 올라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20달러 이상. 또, 지금 현재 20일 라인이, 뭐, 이게 몇 달러입니까, 이게? 21선이 현재 16달러인데, 16달러 이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라는 거고요. 다우지수는 쭉 올라오다가 61선 근처에서 지금 살짝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61선 하면서 저항이 있겠죠. 자, 나스닥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음봉인데, 나스닥은 그래도 61선 위로 쭉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오늘 기술주들 많이 내리면서 나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봉이 긴 편이에요. 자,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원달러는 뭐 큰 문제 없고,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지수 차트는 좀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자, 지수 차트입니다. 지수 차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애매하다 이거죠. 애매하다. 요게 애매하다. 그래서 21선과 그 240일 사이에 또 60일 사이에 60일을 돌파한 건지 안 돌파한 건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조금 좀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오늘 뭐 연휴 전날이고 뉴욕 시장도 뭐 비교적 약세였기 때문에 약간 물러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오늘은 매수 시점을 2시 반 이후로 늦추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물러났다가 5월 4일도 좀 약간 좀 그러다가 이제 5월 4일 지나서 5월 6일부터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휴 동안에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요렇게 보시면서 조금 오늘은 경계심을 가지고 매수한다면 천천히 장 마감 근처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시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일단 팬데믹이 이제 약화되는 흐름,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 경제가 재개되고 재건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그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